I'm gonna start like this. 아이 좋아. 여러분들 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여기는 이제 설 이런 거 없으니까 저는 오늘도 학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설 특선 웹툰 추천 영상 올린 지 딱 1년 됐네요. 제가 매 설에 여러분들 시간 좀 때우고 놀 수 있을 만한 거 추천드린다고 이 영상 이렇게 좀 시리즈로 찍고 있는데 오늘은 드디어 넷플릭스 미드 추천입니다. 앉은 자리에서 1화부터 시즌 그냥 다 끝난다는 미드 추천 갑니다. 가시죠. 일단 공포. 제가 원래 공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무서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사실 뭐 공포다 뭐다 해가지고 봐도 무섭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솔직히 공포는요 제가 막 엄청 즐긴 그런 영화도 없고 드라마도 없었어요. 근데 이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라는 이 미드는요 정말 역대급입니다. 지금 아마 시즌 한 5, 6까지 나왔을걸요?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시즌마다 약간 스토리가 다 달라요. 뭐 마법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서커스단 얘기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저주 걸린 호텔 얘기할 때도 있고 이런데 엄청 유명한 배우들도 많이 나와요. 예전에 한번 레이디 가가가 주인공으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보면 잠 못 잘지도 몰라요. 제가 진짜 무서운 거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때까지 공포 영화 보고 막 무서워서 집에 못 가고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정말 역대급으로 정말 끔찍하고 무섭고 잔인한 미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약간 무서운 거 좋아하시거나 약간 좀 이런 징그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무조건 보세요. 완전 강추입니다. 그리고 스릴러. 제가 원래 스릴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스릴러 중에서도 제가 어떤 거 좋아하냐면 약간 사이코패스 나와서 약간 이 사람의 감정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다음 행동이 뭐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추천드릴 이 두 개 다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Dirty John. 이게 엄청 요즘에 대박난 미드예요. 이 Dirty John은 엄청 매력적인 남자예요. 근데 약간 사이코, 약간 소시오패스인 거야. 그래서 이 한 남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자를 이용하는데 그 과정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매력적이라서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너무 멋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사기고 이제 어떻게 그런 거를 해나가는지를 보면 좀 약간 뭐랄까 심리적으로 되게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엄청 재밌게 봤어요. 이거 실화니까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Don't Fuck With Cats. 이거 진짜 무서운 내용인데 이게 북미에서 엄청 유명한 스토리예요.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놈이 고양이를 죽이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죽이는 과정이 되게 끔찍하거든요. 약간 봉지에 넣어서 숨을 못 쉬게 한 다음에 죽이나 뭐 약간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화가 나서 이 새끼 누군지 잡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결국 못 잡아요. 그런데 이제 얘가 약간 연쇄 고양이 살인마처럼 계속 고양이를 죽이는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놈을 잡아야 되잖아. 근데 고양이를 죽인 건 엄청 큰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옛날이니까 막 경찰들이 나서서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놈이 찍은 영상을 보고 얘를 추적해 나가는 영상이에요. 얘가 영상 올리면 집이 조금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저희 집 지금 침대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침대는 어디에 있고 방의 플러그를 보고 이놈은 지금 유럽에 있다 아니면 뭐 미국에 있다 이런 거 막 추적해 나가고 그리고 얘네 집에 카페트가 있는데 이 카페트가 어디에서 파는 건지를 막 알아내가지고 사람들끼리 협심해서 인터넷에서 페이스북을 바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얘가 누군지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얘가 여기에서 희열감을 느끼는 거야. 이 사이코패스가, 이 살인자가. 그래서 처음에는 고양이로 시작했는데 다음은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엄청 무서워요. 스릴감 있고. 이게 한 에피소드가 5개인가 3개인가 밖에 없어요. 얼마 안 돼. 그래서 저는 하루에 앉은 자리에서 다 봤어요.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협심해서 작은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 사람을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엄청 대단해요. 그리고 엄청 멋있고. 제가 이거 실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살인자를 찾는 거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터뷰를 막 해요. 어떻게 잡았는지. 근데 그게 엄청 스릴 있고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엄청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사이코패스를 잡은 사람들이 사실 온라인에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엄청 재밌어요. 이거 무조건 보세요. 그 다음은 범죄 관련. 범죄 관련 너무 재밌는 거 많죠. 저는 약간 특히 범죄 관련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잘 나간 건 나르코스. 나르코스가 마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약 관련인데 지금 나르코스 멕시코 편도 나왔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멕시코 편은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서 한 2화 보고 안 봤어요. 근데 첫 시리즈가 콜롬비아 내용이거든요. 에스코바르라고 진짜 유명한 마약상이 있어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 에스코바르라는 한 사람이 마약상으로서 콜롬비아를 어떻게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진짜 무서운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전기적으로 보여주는데
와 이게 실화라니 약간 진짜 억소리가 나는 정말 미친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엄청 재밌게 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전국적으로 완전 나라를 거의 막 뒤흔들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콜롬비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근데 제 친구 중에 몇몇은 실제로 자기 조상이 에스코바르한테 살해를 당한 사람도 있었어요. 한 번은 비행기를 폭파시켜서 사람들이 죽은 적이 있거든요. 한 몇백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자기 할아버지가 타고 있었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 친구들이랑 이 에스코바르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나르코스 드라마를 안 본 친구도 많아요. 콜롬비아 출신 중에는. 왜냐면 너무 가까운 역사고 너무 끔찍한 기억이 많아서 이거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 친구들의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약간 이 나르코스를 아예 보지 않고 얘기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진짜 끔찍해요. 그냥 한번 꼭 보세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Breaking Bad. 범죄 얘기하는데 브레이킹 배드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본 마약 관련 드라마 최초였는데요. 와우 정말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마약이나 이런 내용은 원래 영화로 봤을 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약간 이건 남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막 범죄 막 싸우고 막 나쁜 놈 자꾸 막 원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근데 이게 완전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여기 나오는 원래 이제 화학자 아저씨가 이제 선생님이 있는데 이 선생님이 원래는 학교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병에 걸린 거야. 그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집에 돈은 없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애들 어떻게 키우지?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화학자잖아. 그러니까 마약을 실제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메스라고 하는 그런 마약이 있는데 그건 화학식을 막 공식해가지고 만들 수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마약을 하는 애가 있는데 걔하고 협심해가지고 마약을 실제로 막 엄청 큰 이런 데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점점 막 이렇게 문제도 생기고 막 큰 마약 상단에 잡혀가지고 이제 일도 하게 되고 막 이런 내용인데 너무 재밌어요. 기가 막힙니다. 꼭 보세요. 막 엄청 폭력적이지도 않고 진짜 재밌어요. 꼭 보세요. 그리고 Unbelievable이라는 이 미드는요. 한국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이렇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한 강간범이 있는데 이 강간범이 약간 연속 강간범인 거예요. 도시를 막 옮겨가면서 강간을 벌이는데 한 여자애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강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이 강간범을 못 잡으니까 경찰들이 이 여자한테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 실제로 강간당한 거 맞아? 너 사실은 강간당한 게 아니야. 약간 너 약간 허세끼도 있고 거짓말 엄청 평소에 잘한다는데 너 이거 다 지어낸 얘기 아니야? 너 거짓말이지. 이런 식으로 얘를 엄청 압박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엄청 혼란스러운 거야. 왜냐면 자기한테 엄청 큰일이 있어서 지금도 감정을 어떻게 주체하지를 못하는데 막 이런 압박이 오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완전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요. 얘는 강간 당한 적도 없는데 그냥 관종이라서 이렇게 거짓말 쳤다 막 이렇게 해서 이 여자애가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몰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강간범이 다른 데서도 이런 짓을 벌린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애가 강간을 실제로 당한 게 다 밝혀져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화가 나고 보는 내내 이 나쁜 새끼 꼭 잡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재밌고 좀 스토리가 엄청 흥미진진해. 이거 꼭 보세요. 그 다음에 덱스터 약간 사이코 킬러 이런 것 중에 덱스터가 엄청 최초로 좀 특이한 스타일로 나왔던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사이코패스를 되게 매력적인 인물로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흠뻑 빠지고 이런 영상 많이 나오잖아요. 미드도 많고 영화도 많고. 근데 이게 거의 최초로 한 게 덱스터일 거예요. 덱스터가 이제 실제로 연쇄 살인마예요. 그리고 완전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니까 진짜 킬링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놈이야. 근데 실제로 너무 매너 있고 애가 사람도 좋고 엄청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덱스터라는 인물이 그 살인을 즐기는 모습 이런 거를 엄청 묘사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살인을 하는 것 자체를 약간 좀 뭐랄까 자기 스스로한테는 이게 예술적인 행동인 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먹방을 볼 때 그 소리가 엄청 이렇게 좀 뭐랄까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덱스터가 살인을 하는 과정도 그래요. 그래서 엄청 재밌어요. 저 이거는 진짜 한 5, 7년 전에 본 거라서 너무 옛날 미드이긴 한데 재밌어요. 이거 되게 인기 많고 팬도 많은 영상이에요. 그 다음에 The Sinner. The Sinner는요 죄인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데요. 진짜 좀 처음에 보면요 약간 충격적이에요. 이 미드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한 여자가 이제 해변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살인을 저지르는 거야. 근데 아이의 엄마고 엄청 평범한 사람인데 갑자기 누군가를 그냥 해변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칼로 막 여기저기를 막 찔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근데 너무 평범해 보이는 한 아줌마가 미친 사람처럼 누구를 죽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러면서 이제 그 스토리가 나아간대.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거야, 왜 자기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왜 죽였는지를 약간 심리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왜 죽였는지가 막 나와요. 엄청 재밌어요. 진짜 흥미진진하고 엄청 잔인하게 그런 내용을 풀어가려고 한다기보다는 되게 잔잔하게 그렇게 풀어나가는데 되게 재밌어요.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액션. 제가 개인적으로 액션 영화를 안 좋아해요. 막 미친듯이 싸우고 막 발차기 하고 막 이런 거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원래 안 좋아하는데, 홈랜드라는 이 미드는 정말 재밌었어요. 미군이 이라크인가 어디 파병을 나간 거야. 근데 거기에서 거의 죽을 뻔해요. 사람들은 실제로 그 사람이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걸요? 근데 이제 걔가 납치를 당해서 이라크에서 거의 한 몇 년 동안 살면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한 거야. 그리고 약간 스파이처럼 이제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테러리스트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엄청 이제 많은 내용을 다뤄요. 그리고 캐리 매티슨이라는 CSI 요원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쁜 놈들을 잡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약간 흔한 CSI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되게 흥미진진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24 Hours 본 사람 있어요? 그거랑 약간 느낌 비슷해요. 이거 24 Hours 안 본 사람들은 그것도 꼭 보세요. 이게 24시간이라는 그런 제목의 미드인데요. 근데 24시간 만에 뭐 나쁜 놈을 처단하거나 테러리스트를 죽이거나 막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야. 되게 재밌죠? 1시간 동안 일어나는 거가 한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24개 에피소드인가 그걸로 아마 시즌마다 구성돼 있을 거예요. 잭 바워라는 사람이 이거 주인공이었는데 엄청 유명해졌죠. 캐나다 이제 사람이거든요. 엄청 유명해졌어요. 이거 찍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새로운 미드 찍던데 제가 여기 무슨 미드인지 올려드릴게요. 그것도 되게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아직 보진 않았어요. SF 갑니다. 내가 평소에 SF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막 공상과학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진 않는데 적당하게 쓰는 경우에 굉장히 좋아해요. 미드 중에서 진짜 괜찮은 SF가 가끔 있어요. 이거 진짜 제가 말씀드린 건 꼭 보세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독일 미드인데요. 되게 특이하죠? 저도 독일 미드는 처음 봤어요. 이게 다크라는 드라마예요. 독일 거니까 미드는 아니지.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약간 시간여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가볍지가 않아, 내용이. 보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좀 감이 안 오는데, 여기가 독일의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끼리 서로 다 알고 다 같이 한 동네에서 큰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동네예요. 근데 어느 날 집의 가장이 자살을 합니다. 한 집의 가장이. 그러고 나서 한 집의 가장이 자살했는데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아저씨가 죽고 나서 한 아이가 또 사라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사라지고 나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사라지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냐. 근데 이 마을에는 작은 동굴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계속 사라지니까 아마도 이 동굴에서 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요. 근데 이 동굴에는 새로운 이제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를 하는 거죠. 이 동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고민하고, 그 다음에 그 아저씨는 왜 자살을 했고, 그 다음에 애들은 왜 자꾸 사라지고 막 이런 거가 막 엄청 얽히고 설키고 막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야. 근데 너무 재밌어요. 저는 거의 2019년에 본 것 중에 거의 탑5에 들어가요. 너무 재밌었어요. 꼭 보세요, 꼭. 그 다음에 엄청 유명한 거 블랙미러. 블랙미러는 매 에피소드마다 약간 다 달라요. 내용이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약간 에피소드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미래에 있을 만한 거, 그런 과학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전개를 해나가요. 예를 들면은 한 에피소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제 게임을 할 때 우리가 실제로는 막 맞는 그런 느낌 안 나잖아. 근데 미래에는 아마도 싸우는데 실제로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그거와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가거나,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오늘 이렇게 내가 하루 종일 활동하고 이렇게 놀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눈을 이렇게 탁 이렇게 막 하면은 눈가락이 확 이렇게 뒤집히면서 갑자기 막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내가 막 되돌려 감기를 해가지고 볼 수 있어. 막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뭐랄까,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 세상이 되게 재밌고, 그리고 스토리도 엄청 약간 반전 드라마처럼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꼭 보십시오. 요즘에 이 드라마 한 번쯤 안 들어본 사람 없을걸요? 기묘한 이야기라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이게 진짜 재밌어요. 실제로 좀 보면은 약간 요거 이런 내용이 다 있나? 약간 이렇게 시작해요. 이게 이제 미국의 약간 좀 작은 도시에 친하게 지내는 꼬맹이들이 있는데 걔네들끼리 막 이렇게 놀다가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주인공들이 이제 이 꼬맹이들이에요.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된 애들인데 어느 날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또 약간 외계인처럼 보이는 알 수 없는 여자애가 한 명 또 이제 마을에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일어나는 막 해괴한 이야기인데
이 제목 자체가 영어로는 Stranger Thing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 이상한 것, 기묘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상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시즌 1이 끝날 때까지 이 이상한 게 뭔지를 몰라. 그리고 시즌 2가 되면은 약간 이게 뭔지가 나와요. 근데 시즌 3이 끝날 때까지도 이게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이상한 건 거죠. 근데 되게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묘하고, 그 다음에 이 꼬맹이들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보는 내내 약간 귀여워 약간 이렇게 보면서도 또 막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뭐가 어떻게 된 걸까, 윌은 어디 갔을까, 이 여자는 누구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되게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좀 이때까지 없었던 종류의 미드인 건 확실합니다. 꼭 보세요. 법정물 중에 제가 정말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제가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굿와이프입니다. 한국에서 리메이크한 드라마가 나왔을 정도로 성공한 드라마였는데요. 굿와이프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와이프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보다 보면은 왜 굿와이프일까?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그런 미드예요. 엄청 지적이고 똑똑한 변호사 출신의 와이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와이프의 남편은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 정치인이 섹스 스캔들에 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실은 내가 그 프로스티튜드와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내 와이프는 그걸 다 이해해준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다 화해를 했고 우린 좋은 사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걸 진짜 다 용서를 할 수 있겠어? 근데 엄청 지적이고 정말 현명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감정적으로 막 대처하지 않고 이 사람이 감옥에 가고 하는 동안에도 한 가정의 엄마로서 책임을 다 지고 이제 다시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해요. 근데 이제 변호사로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에피소드도 되게 많이 다루는데 법정물이기 때문에 이제 소송 관련해서 얘기를 엄청 많이 다루는데 엄청 흥미진이네요. 이 굿와이프인 엘리샤가 스스로를 찾아가내는 과정? 그게 되게 흥미롭고, 이 굿와이프라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각자 해석은 다 다른데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굿와이프는 one of my favorite American TV shows. 자, 그 다음은 시트콤 중에서도 좋아하는 걸 꼽으라면 정말 어려운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고르면 어쩔 수 없이 디 오피스예요. 디 오피스가 왜 재밌는지를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저 개그 코드가 안 맞아요. 디 오피스는 정말 무조건 보셔야 돼요. 약간 미국식 조크보다 처음에는 영국식 조크가 많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점점 약간 미국식 조크로 바꿔가면서 더 재밌어졌죠. 이 드라마의 특징은요, 약간 대놓고 재밌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아하하하 이렇게 웃는 배경소리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웃기는 포인트를 스스로가 찾아서 웃어야 돼요. 그게 진짜 재밌어요. 완전 하이개그 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미국식 조크, 영국식 조크를 하기 때문에 문화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은 이걸 보면은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어떻게 웃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문화에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진짜 완전 대박 웃기죠. 그리고 또 뭐니 해도 프렌즈 아니겠습니까? 프렌즈는 정말 제가 처음으로 본 게 고등학생 때였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가끔씩 지금도 밥 먹을 때 봐요. 그러니까 평생 보는 거예요, 평생. 프렌즈는요, 평생 보는 미드예요. 뭐 한 번 보고 옛날에 한 10년 전에 봤는데 이게 아니라 맨날 보는 미드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호주 살 때나 미국에서도요, 그게 지금 몇 년 전 드라마예요. 근데 지금도 TV 켜면 맨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영어권 사람들한테 프렌즈는 약간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전국 노래자랑 같은 프로그램이랄까요? 평생 할 것 같고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TV쇼고 너무 재밌죠. 프렌즈 다음으로 제가 봤을 때 약간 로맨스를 섞은 시트콤 중에 제일 재밌는 건 New Girl인 것 같아요. New Girl은 한 이제 남자애들끼리 사는 집에 한 여자애가 새롭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룸메이트로서 같이 지내면서 엄청 친하게 지내는데 약간 프렌즈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프렌즈가 약간 옛날식으로 좀 다정다감하고 귀여운 에피소드를 막 달았다면 뉴걸 같은 경우는 약간 오늘날의 미국 애들을 잘 보여준달까? 약간 서로 약간 신경 좀 덜 쓰고 좀 약간 감정 잘 안 드러내고 약간 이런 게 엄청 잘 보이고요. 왜 프렌즈는 보면은 애들끼리 막 소통하고 얽히고 설키고 막 너무 가족처럼 막 그렇게 지내잖아? 근데 딱 뉴걸은요, 딱 봐도 이런 본드는 안 느껴져요. 애들 사이에서도 딱 지켜야 되는 서운이 있고 막 이런 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뉴걸이 조금 더 현실적이긴 해요. 근데 뉴걸조차도 완전 판타지죠. 실제로 미국 애들은 그렇게까지 안 지내거든요. 막 서로 막 죽을 것처럼 서로를 위해 살거나 이런 관계 없어요. 그렇게 되면 뉴걸도 사실은 판타지지만 아무튼 프렌즈 이후로 나온 시트콤 중에는 가장 재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모던 패밀리. 모던 패밀리는 재밌는 구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엄청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약간 시간 때우기 용으로 보기는 괜찮아요. 제가 모던 패밀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이유는 항상 너무 교훈적이야. 그리고 너무 항상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요. 매일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런데 맨날 끝날 때는 그래도 너밖에 없어, 그래도 우리 가족이 최고야, 약간 이렇게 끝나거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끝나는 스타일이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꼭 가족이라고 저렇게만 표현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약간 모던 패밀리는 보면 볼수록 약간 좀 가식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보다가 좀 지쳤어요. 그래서 모던 패밀리는 볼만한데 제가 뭐 제일 좋아하는 그런 미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르를 조금 다루기 어려워서 드라마라고 장르를 나눴는데요. 그 중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바로 매드맨이라는 이 미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광고쟁이를 매드맨이라고 불렀어요, 예전에. 그리고 애드맨이라고도 부르죠. 어드버타이징에서 온 말인데요. 그러니까 광고계에 종사하는 1970년대인가 60년대인가 뭐 80년대인가 정확하게 언젠지 모르겠다. 아무튼 되게 옛날에 그 미국에서 광고쟁이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참 이제 미국이 성장하는 그 시기에 광고쟁이들이 얼마나 돈도 많이 벌고 좀 자리도 이제 좀 명망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 이제 벌어진 내용을 보는데 참 클래식해요. 그 행동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참 클래식해요. 광고쟁이들의 삶,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미국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그 시대의 상에 있었던 그 남녀 차별, 그런 모습도 되게 잘 보여주고요. 사실은 좀 어린 시절에 그런 상처가 많아서 한 남자가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좀 약간 멸망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진짜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 좀 철학적인 그런 미드예요. 근데 보고 있으면 진짜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했고, 주인공 던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엄청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아마 아카데미 상도 받고 막 그랬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좀 약간 지적인 그런 드라마로 되게 유명해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안 본 한국 사람 없게 해주세요 하고 싶은 드라마는 바로 드라마 월드입니다. 이거 진짜 재밌는데 이거 안 보신 분들 많죠? 꼭 보세요. 이거 너무 귀엽더라고. 저랑 아티랑 완전 꺽꺽꺽 웃으면서 봤습니다. 학원물 갑시다. 학원물 중에 가십걸은 다 아시죠? 엄청 약간 잘 나가는 부잣집 여자애들의 세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한 번쯤 볼만해요. 워낙 옛날 거라서 모르시는 분들 잘 없죠? 그리고 섹스 앤 더 시티 정말 볼만하죠. 이거는 가십걸이 약간 10대들 중에서도 잘 나가고 부자인 애들 10대들 얘기라면, 약간 섹스 앤 더 시티는 30대에 잘 나가는 미국 여자애들의 삶을 이제 그린 거랄까? 약간 얘네들이 계속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처럼 일반적인 사람들 그거 보면서 와 저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저는 가십걸이나 섹스 앤 더 시티랑 되게 비슷하다, 카테고리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볼만해요. 재밌어요. 그리고 한국에선 제목이 루머의 루머인가 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여자애가 자살을 하고 그 여자애가 왜 자살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루머가 퍼지면서 이 여자가 뭐 임신을 했다, 아니다 이 여자가 원래 좀 약간 쉬운 여자였다, 막 이런 온갖 내용이 벌어지는데 그 루머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학원물 치고는 되게 짜임새가 괜찮고 재밌었어요. 보는 데는 약간 유치한 건 있죠, 학원물이다 보니까. 근데 나름 되게 재밌고 주인공한테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 Living with Yourself, Living with Myself였나? 뭔지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어떤 에피소드로 인해서 내가 한 명 더 생겨요. 그래서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나 같은 사람 한 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농담처럼 하곤 하지만 실제로 내가 한 명 더 생기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래서 이제 벌어지는 이런 에피소드에 대한 내용인데 생각보다 되게 볼만해요. 한번 꼭 보세요. 그 다음에 정치 드라마 중에 거의 최고죠. House of Cards. 제가 본 드라마 중에 가장 심도 깊고 거의 내용이 역대급이다 하는 내용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드라마였어요. 근데 시즌 6부터 그 주인공인 케빈 스테이시가 이제 그만하게 됐어요. 미투 운동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떠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내용이 완전 폭삭 망합니다. 그냥 시즌 6부터는 그냥 못 봐요. 너무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못 보는데 시즌 5까지는 거의 정말 최고의 최고. 이 드라마 감독이 데이빈 핀처예요. 엄청 잘 나가는 영화 감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탈미드급이에요. 내용이나 뭐 스토리 전개 같은 게 연기도 완전 미쳤고요. 그래서 진짜 보면은 세상에 마상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즘에 진짜 인기 많아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보는 것 중에 유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약간 사이코 킬러인데 이 사람이 엄청 이제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사람들 죽인다 막 이런 내용인데, 사실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아우 요즘에 막 대학에서 난리예요. 이거 안 보면은 학교에서 대화를 못해요. 대화를 애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유치한 그런 그런 유치한 스타일 좋아하시면 꼭 한번 보세요. 그리고 The Good Place라는 이 미드도 엄청 인기 많죠. 근데 솔직히 저도 이거 봤는데요. 한국 분들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봤는데 솔직히 에피소드 한 4까지인가 되게 재밌어요. 흥미진진해요. 오 되게 새로운 내용인데 그 이후로는 저는 좀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유치해지고 스토리 라인 좀 약간 너무 빈약해. 그래서 저는 보다가 말았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인기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기 많은 건 Orange is the New Black이라는 건데 이게 약간 그 여자 재소자들이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부르짖는 건데 저는 이거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에피소드 하는 거 보고 거의 안 봤으니까 안 본 게 맞죠. 근데 이거 되게 팬층이 두터운 미드거든요. 그래서 인기 많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넷플릭스 추천 미드예요. 제가 짧게나마 약간 스토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제가 추천해드린 이 미드 장담하건대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즐길 수 있으니까 이번 설날에 뒹굴뒹굴 놀면서 저처럼 팝콘도 먹고 맥주도 마시면서 꼭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번에는 아마 영화 추천 한번 가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푹 재밌게 쉬시고 설날 연휴 포동포동 많이 먹고 재밌게 노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